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AI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CEO를 통해서 PEG 1배 미만의 SNS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핀터레스트의 4분기 실적 발표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5억 5천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과 캐나다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2개월 사이에 사용자가 5천만 명 이상 늘었죠. 두 번째는 메타와 핀터레스트 정도가 추천 시스템을 GPU 가속 컴퓨팅으로 바꾸면서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 이 엔진을 2025년에도 추가로 개선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분기부터는 핀터레스트의 코딩 15%가 AI를 통해서 생성되고 있음이 중요했습니다. 구글이 3분기에 전사의 25% 코딩이 AI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말했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핀터레스트도 충분히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2023년 이후로 핀터레스트가 광고주에게 인정받고 있는 비결인 하위 퍼널 도구들을 계속해서 혁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플랫폼의 자극적인 부분들을 빼려고 정치 광고를 안 받았던 것들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때문에 4분기 매출 성장률 18%는 상당히 높은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 1분기 매출 성장률은 YY 13%에서 15%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강달러로 인한 영향이 약 2%포인트 정도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 매출 성장률은 15%에서 17%일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의 주요 광고주 섹터 중 하나인 음식료와 소비재 분야에서 녹색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어떤 플랫폼인가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핀터레스트는 검색과 소셜미디어, 커머스가 교차하는 플랫폼이자 이미지와 비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인 무언가를 찾는 플랫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좋은 디자인을 찾기도 하고 이쁜 옷을 찾기도 하는 식으로 쓱쓱 보면서 영감을 찾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핀터레스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다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들은 핀으로 집어두게 되면 자신의 취향을 핀터레스트가 기억해두기 때문에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자신의 보드에 저장해두고 꺼내보기도 편하게 되어 있죠. 시각적인 자료는 좋은 자료가 상당히 많고 출처도 잘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이나 디자인적인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핀터레스트가 메타도 그렇지만 AI를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러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보자면 가장 AI를 통해서 ROI를 잘 내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속에 타겟팅된 광고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콘텐츠와 광고의 추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핀터레스트는 2020년 말에 시각적 검색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 엔비디아 GPU를 통한 가속 컴퓨팅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8월 대대적으로 대규모 추천 모델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가속 컴퓨팅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추천이 중요한 이유는 웹과 앱의 백엔드에서는 1시간에 수억 건의 사용자 쿼리를 처리하면서 약 3천억 개의 이미지 중에서 사용자당 50개 정도의 이미지를 5, 6인치의 한 화면에 보여줘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CPU 대신에 엔비디아의 GPU로 워크로드를 옮겼고 동일한 IT 예산과 동일한 레이턴시 내에서 100배 정도 큰 추천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었던 배경도 GPU 가속 컴퓨팅이었죠. 추론 효율성이 100배 향상된 배경은 쿠다 라이브러리 중 배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쿠 콜렉션과 쿠다의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핀터레스트가 거대 언어 모델을 접목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를 통해서 추천 시스템의 성능이 개선되며 매출 성장 10%포인트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에 자사의 고유한 시그널, 자사의 고유한 데이터, 퍼스트 파티 시그널을 넣어서 미세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핀터레스트에 접속할 때 훨씬 더 자세하고 내부적인 데이터를 활용시켜가면서 성능이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중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수익화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소비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광고도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쇼핑을 할 때 적절한 신발과 적절한 옷을 보여줄 수 있다면 광고도 콘텐츠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광고량을 대략 30%에서 40% 1년에 늘리고 있는 동시에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터레스트의 수익화 전략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수많은 광고 기회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감을 찾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들어오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광고의 수익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플랫폼입니다. TD코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품을 찾거나 구매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플랫폼을 방문하는 비중이 핀터레스트는 44%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4에서 15%, X나 스냅챗은
텍스트를 통한 소통 정보 전달 목적이 크기 때문에 7% 정도의 사용자만 제품 탐색 및 구매 의도를 가지고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핀터레스트를 비롯해서 SNS 플랫폼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수입니다. 핀터레스트의 사용자 기반이 얼마나 성장하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용자의 참여도입니다. 1인당 방문 빈도, 1인당 체류 시간,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보여줬을 때 그에 대한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처럼 얼마나 머물고 있고 얼마나 관여도가 높은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세 번째는 광고 노출량입니다. 광고 제품 수와 광고 게재 위치, 광고 매체 유형 등으로 얼마나 시간당 광고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네 번째는 광고의 가격입니다. 광고주들의 입체 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 로아스가 중요합니다. 광고비 대비 매출의 비율로서 마케터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표를 보여주고 타 플랫폼 대비 얼마나 광고 효율이 좋은가, 이것을 기업 고객들이 광고비 예산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오는가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4가지 지표들을 곱한 값으로 매출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용자 수와 참여도, 광고 노출량과 광고 가격이 곱해져서 매출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 중 핀터레스트가 사용자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 외형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는 우선 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지표 기준 MAU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GPU 가속 컴퓨팅을 도입했던 시점인 2022년 8월 이후에 전체적인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WPO라 그래서 전체 콘텐츠에 대해서 추천 알고리즘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배포했던 시점인 2022년 말부터는 또 한 번 지표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해서 AI 모델을 키우고 더 많은 매개 변수를 추가하면서 데이터를 넣고 컨텍스트 윈도우, 즉 최근 며칠간의 사용자 데이터만 넣을 것인지 몇 개월짜리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를 고려할 때마다 점차 사용자 기반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는 컨텐츠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사용자 경험이 좋아지면서 추가 사용자들이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큰 스케일에서 보시게 되면 이는 이제 성장하지 않던 기업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작년 대비 성장률로 보시게 되더라도 YOY 기준 성장률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노출량과 광고 가격은 결국엔 사용자 1인당 평균 매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ARPU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도 MAU처럼 회사가 공시하고 있는 만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ARPU가 대규모로는 많이 오르고 있지만 변화량으로 보자면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의 ROW의 성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국가가 MAU 기준으로는 5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이들의 ARPU가 높아질 경우 성장률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의 수익화하고 있지 않던 시장을 수익화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유럽이 매출 비중이 14%, 기타 국가가 1% 정도였지만 이번 2024년 4분기에는 유럽이 17%이고 기타 국가가 5%까지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원래 단가가 안 나오던 이슈가 아니라 이전에 CEO가 핀터레스트를 통한 직접 판매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영업화 전략 측면에서 수익화가 안 되는 것을 수익화하면서 성장하는 구조인 것이 가장 큽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사용자 수와 참여도, 그리고 참여도라는 게 결국에는 사용자가 핀터레스트에 만족하고 있다면 사용자 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시계일로 본다면 MAU 하나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 노출량과 광고 가격은 ARPU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광고 노출값을 올리면서도 광고 가격이 얼마나 더 높은가는 결국에는 경쟁 입찰 강도, 즉 핀터레스트의 광고 효율이 얼마나 나오며 그걸 바탕으로 광고주들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ARPU 지표로 볼 수 있죠. 이 4가지 지표들의 곱하기 값이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결정하며, 분기별로는 울퉁불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트렌드에 의해서만 바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점점 더 좋은 기업이 되어가고 있지만 왜 지금까지는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결해주는 열쇠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위 퍼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 빌레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위 퍼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퍼널에 대해서 아시면 좋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과정을 커스터머 저니 혹은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부릅니다. 브랜드 인지부터 제품 구매까지를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탈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꼭 깔때기 같다고 해서 퍼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과 애플 광고를 30억 명에 대해서 노출시켰다면 그 중에 1억 명이 아이폰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그 중에 2천만 명 정도가 아이폰 17을 실제 구매하며
해당 사용자들 중 약 1,800만 명 정도가 다음 아이폰을 구매한다고 하면 유입률은 3.3% 정도가 되고 전환율은 20%이며 재구매율이 90%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다른 각도로도 보시게 되면 상위 퍼널, 즉 브랜드 인지와 하위 퍼널, 제품의 구매 의도를 자극하는 것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의 브랜드를 인지해야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며 실제 구매 전환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폰 광고를 보고 관심과 흥미가 생기면 이를 갖고 싶어 하다가 구매하는 것이죠. 핀터레스트는 꽤 오랫동안 하위 퍼널 관리에 매우 서툴렀던 기업이었습니다. 상위 퍼널은 브랜드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 게재 위치만 바꿔가면서 어디든 노출시킬 수 있지만 하위 퍼널 관리란 매우 섬세하고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콘텐츠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찾는 제품들을 정확히 추천해주면 참여도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광고 게재량과 광고 단가를 높일 수 있지만 원하는 광고를 정확히 띄워주지 않으면 만족도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이 둔화되게 됩니다. 핀터레스트가 하위 퍼널 광고에 그동안 적합했던 이유는 사용자들 중 44%가 제품을 구매할 의도를 가지고 핀터레스트에 체류하기 때문입니다. 컨텐츠를 보다가 가방이나 옷이 있으면 그것을 클릭해서 구매하거나 비슷한 제품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은 사용자가 광고주들의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거나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해서 이탈되거나 품절된 상품이 없다거나 올바르지 않은 경로로 링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하위 퍼널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죠. 두 번째로는 핀터레스트는 2010년 벤 실버만 창업자가 설립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벤 실버만은 12년 동안 CEO직을 유지하면서 MAU 4억 명대의 거대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수익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2019년 상장한 이후에 2021년의 주가가 매우 좋았지만 고점 대비해서 75% 하락하면서 CEO가 빌 레디로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CEO는 지금까지 CEO를 맡아서 핀터레스트의 DNA를 바꾸고 있는 빌 레디입니다. 빌 레디는 1987년생으로 매우 젊지만 핀테크와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핀터레스트에서 빌 레디가 CEO를 맡고 나서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린 비결이자 핀터레스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사용자들 중 67%가 여성이고 전체 사용자들 중 42%가 Z세대인 꽤나 젊은 플랫폼이죠. 평균적으로 하루 10분 정도 쓰이는 앱으로 체류 시간이 긴 플랫폼은 아니지만 분명히 타 앱에서 대체하고 있지 못하는 핀터레스트만의 영역이 있으며 콘텐츠와 광고 추천 시스템 개선 효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MAU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좋습니다. 이제 Z세대 여성들 중에서 핀터레스트 감성 이런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찾고 보관하며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웨드부시 4분기 디지털 광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핀터레스트로 광고 예산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분기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2025년 연간 광고 예산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56%의 사용자가 10% 이상 늘리겠다고 답했죠. 빌레디 이후에 하위 퍼널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 4가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DNA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광고 효율이 좋아지면서 광고주들의 선호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죠. 특히 빌레디가 CEO로 오고 나서 하위 퍼널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광고 볼륨을 늘리기 위해 아마존과 구글의 DSP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자 수와 참여도, 광고 노출량, 단가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마존이나 구글도 핀터레스트의 광고 프로젝트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드파티의 광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얻는 이점도 굉장히 큽니다. 핀터레스트 입장에서 아마존의 광고가 고객 경험을 해치지 않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아마존도 성과가 좋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와 멕시코로까지 최근 광고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모두 성공적인 파트너십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핀터레스트가 아마존으로 받는 매출은 핀터레스트의 연매출 7% 정도를 아마존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글과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기타 지역으로부터 먼저 광고가 할당되고 있는데 연매출 올해 1.5%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서드파티 광고 파트너를 추가로 확대할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중 새로운 파트너십이 추가될 경우 광고 매출에 순풍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팀에서 네프콘 3주년을 기념해서 네프콘 신규 구독 시 반값 구독 할인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린 독점 콘텐츠는 총 4가지였습니다. 그중 주간 전략 보고를 요약드리자면 최근 엔비디아와 캐펙스 그리고 블랙을 공급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모건 스탠리 조셉 무어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플루언스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플루언스의 4분기를 요약하자면 처음으로 톤을 바꾼 분기입니다. 고객들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서 매출이 밀린다고 말했던 적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총 5번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말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출만 밀렸다면 그에 맞춰서 생각해보겠지만 플루언스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코멘트가 몇 가지 추가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부정적이었던 요인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버티브의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요약하자면 신규 수주 vs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매출과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 분야에서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런 디테일을 담은 자료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핀터레스트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는 AI가 새로운 핀을 꽂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가 GPU 가속 컴퓨팅의 힘을 통해서 거대한 추천 모델을 만들었고 그를 통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핀터레스트도 같은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빌레디가 새로운 CEO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가장 먼저 강조한 건 핀터레스트의 추천 엔진을 메타처럼 교체하는 것이고 하위 퍼널을 제한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